은밀한 사연 마이너스 아내의 친구. 저는 올해 44입니다. 결혼한 지는 18년째. 아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고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대학 동창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지연,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죠.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크게 싸운 적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냐고요? 글쎄요. 처음에 뜨거운 감정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변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평온할 뿐이죠.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수고했어요. 정도의 대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 중년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아내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데려왔어. 집이 멀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진, 아내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요. 키는 165cm 정도. 긴 생머리에 단정한 인상. 나이는 아내와 동갑이니 43. 하지만 실제로는 3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진이라고 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둘러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 일이 드물었기에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업 잘하신다고. 아,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지연이가 형부님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아내가 제 자랑을 한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 수진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내가 당황하며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실이잖아. 형부님, 지연이는 진짜 형부님 사랑해요. 맨날 자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아내의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친구일 뿐인데 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수진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형부님. 일찍 일어나시네요. 출근 준비하려고요. 커피 드세요? 아, 제가 타드릴게요. 형부님은 어떻게 드세요? 아메리카노로. 설탕은요? 안 넣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커피를 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향기. 형부님, 회사는 어디쯤에 있으세요? 강남이요. 오, 저도 강남에서 일해요. 광고회사 다니는데. 그래요? 신기하네요. 다음에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지연이도 불러서. 그러면 좋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우연히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 형부님.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회사가 바로 앞 건물이에요. 수진 씨는요?
저도 근처에요. 정말 우연이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형부님은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죠. 평범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익숙하다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둘 다인 것 같네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대부분은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는데. 수진 씨는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했다가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 사람이랑은 안 맞았거든요. 자녀는 없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녀의 눈빛에 어떤 외로움이 스쳤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는 나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히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났네요. 진짜 운명인가 봐요. 농담처럼 던진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형부님, 이번 주말에 지연이 생일이잖아요. 제가 케이크 준비할게요. 함께 축하해드려요. 그러면 좋죠. 고맙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생일을 챙겨준 것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지. 우리 몇 년 친구인데.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형부님, 지연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형부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있잖아요. 지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부님이 정말 좋은 남편이라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믿음직스럽다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부러워요. 지연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요? 저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 키우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실패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취했나 봐요. 형부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힘든 얘기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혼 과정,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의 공허함, 아내와의 식어버린 관계. 형부님도 외로우셨구나. 네, 외롭습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의 점심 약속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의 미래,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 어느새 그녀는 제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녀 생각이 났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점심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친구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에 다녀올게. 엄마가 편찮으셔서. 아이들 데리고 갈게. 혼자 가도 돼? 응, 당신은 회사 일도 있잖아. 푹 쉬어. 토요일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점심때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심심해서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자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을 보낸 후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온 그녀와 함께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형부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김밥이랑 샌드위치요.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형부님. 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뿐인가요?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형부님이 자꾸 생각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형부님은 제 친구 남편이고 저는 그 친구를 배신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친구 정도예요?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하루 종일 매 순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제게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입술. 낯설었지만 달콤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부드러웠고 숨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서로를 탐험하듯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아내와만 나눴던 친밀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렬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저는 목마른 갈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계속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수진과 아내의 우정이 머릿속을 스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 그리고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명의 남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좋은 일 있어? 그냥 사업이 잘 돼서.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간 날이면 저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안전했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열정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욕망, 열정, 살아있음을. 당신과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은 저를 여자로 만들어줘요. 사랑받는 여자로.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수진이 집에 놀러 가자. 오랜만에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응, 수진이가 외로워 보여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더라.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그래. 좋지. 다음 날, 우리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지연아.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너 얼굴이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여. 그래?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행복해 보여. 혹시 남자 생겼어? 그 순간 수진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사는 거 좋다니까. 근데 진짜 달라졌어. 여자가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진다잖아.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와 수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안 좋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개를? 당신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많잖아. 회사 직원들도 있고. 글쎄, 수진 씨가 원할까? 당연히 원하지. 여자가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당신이 좀 도와줘.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수진을 위해 남자를 소개해주려 한다는 것.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가 당신한테 남자 소개해주려고 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거절하면 의심할 것 같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형부님. 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부장님을 수진에게 소개한 겁니다. 당신 회사 김 부장님 있잖아. 그분 이혼하셨다며? 수진이한테 딱일 것 같은데. 그래? 응. 내가 이미 수진이한테 말했어. 다음 주에 넷이서 저녁 먹기로 했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초반, 안정적인 직업, 온화한 성격. 아내는 열심히 둘을 이어주려 했습니다. 김 부장님, 우리 수진이 정말 좋은 애예요.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그렇군요. 수진 씨, 취미가 뭐예요? 김 부장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독서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제 아내가 그걸 응원하는 상황. 형부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진짜 안 좋아 보여.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식사는 고문 같았습니다. 김 부장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제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수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 응,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수진이도 괜찮은 것 같던데?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됐어.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뭔가 해줬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겠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진과 김 부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 안 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전화 괜찮아요? 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저도요. 정말 힘들었어요. 김 부장, 괜찮은 사람 같던데요? 당신,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연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계속 거절하면 의심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일 낮 회사를 조퇴하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격렬하게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저도요. 형부님을 잃는 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더욱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나눈 시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사랑해요. 제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확인한 겁니다. 토요일 아침 샤워하는 동안 제 핸드폰을 본 거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수진이랑 주고받은 문자들. 이게 다 뭐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수진이랑 바람 피운 거야? 지연아, 대답해. 수진이랑 자는 거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제일 친한 친구랑.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내가 제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야? 2달 전부터. 2달? 2달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당신 얼굴이 밝아진 게 수진이 때문이었구나. 수진이가 달라진 것도 둘이 그러고 있었던 거구나.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들통났어요. 아내가 알아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요?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1시간 후 수진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형부님을 유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형부님이 좋았어요. 지연이 집에 처음 갔을 때부터. 뭐라고요?
미안해요. 저는 정말 나쁜 여자예요.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을 탐낸 거예요.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저도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형부님, 저 지연이한테 사과하러 갈게요. 뭐라고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형부님을 유혹한 거라고. 형부님은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럴 수 없어요. 해야 해요. 지연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제가 배신한 거예요.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같이 가요. 저도 사과해야 해요. 안 돼요. 형부님은 가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발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내가 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가 저를 때렸어요. 뭐라고요? 맞을만 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를 배신했으니까. 수진 씨. 그리고 말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친구는 없다고.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일주일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수진이가 당신을 유혹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둘 다 원한 거잖아.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8년이야. 우리 18년을 같이 살았어. 두 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고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내 제일 친한 친구랑 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사랑한다고?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당신 그 여자 사랑하는 거 맞구나.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식었잖아. 부부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어. 당신도 알잖아.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바람피울 이유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외로웠다고?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나는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선택해. 가족을 택할 거야? 수진이를 택할 거야?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이.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선택해. 지연아,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수진이를 포기하고 가족한테 돌아오면 용서해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이를 택하면 끝이야. 이혼이야. 그리고 아이들도 당신 아빠가 뭘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냐, 사랑이냐, 의무냐, 감정이냐? 답해줘. 어느 쪽이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한 달 만에 성립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은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70%를.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고, 저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최악이에요. 엄마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엄마 친구랑 그랬잖아요. 딸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들은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선택의 대가니까요. 수진과는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동거 중입니다. 행복하냐고요? 복잡합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해주고 저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 힘들어합니다. 쟤 때문에 형부님 가족이 깨졌어요. 쟤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었어요. 그녀는 자주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지만 그녀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수진은 예전 친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배신자, 친구도 아니다. 인간 쓰레기. 수진이 받는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가족을 택했다면?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결혼이 정말 옳은 걸까? 아이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 저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수진과 저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부님, 후회해요? 모르겠어요. 후회와 감사함이 동시에 와요. 저도요. 형부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한 달 전 우연히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아내는 혼자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 그럭저럭. 아이들은? 걱정 마. 잘 크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아내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전 수진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부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아이가 생긴다는 것. 하지만 곧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낳을 거예요? 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낳고 싶어요. 우리 아이니까. 수진이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낳고 싶었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수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의 배는 5개월째 불러오고 있고 우리는 아이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가요?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가족, 아이들, 친구들, 사회적 평판. 하지만 후회하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했고 제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수진과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중년의 불륜, 친구 배신, 가정 파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의 미소를 보며 뱃속의 아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옳든 그르든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아마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을 버린 나쁜 놈, 친구의 남편을 탐한 여자, 이기적인 중년들,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찾아와서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의무를 택할 것인가, 감정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저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뿐입니다. 수진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